페인트 치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채팅창으로 인사 나누고 지금 시간이 딱 30분 됐어요. 아니, 이거 인사만 말하는 게 틀려야 돼. 저희가 사람이 많아서 강의할 때는 제가 음소거 누를 건데 중간중간에 들어오셔서 소리 들리시면 음소거 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이제 트렌드 2탄 할 차례예요. 라바 특강.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타이트하게 문을 열었어요. 앞에 뭐 만들고 있다가 컨텐츠 만들고 있다가 시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트렌드 코리아 이제 2탄 할 차례고요. 사실은 1탄이 조금 더 내용이 많고 2탄은 학원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탄 끝에 저희 설명회 때 이번 트렌드 코리아하고 연결했던 부분 한두 개 정도를 같이 연결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제 라떼 트렌드 바이바이에서 라바 특강으로 오늘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렌드 코리아 이제 책을 통해서 학원 트렌드하고 내년 트렌드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지난주, 이번 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매년 요맘때 서울대 이제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책이고요. 여기 보면 내년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해서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 거의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혹시 만약에 이 책을 구매하셨다라는 분이 계시면 책의 앞부분 반은 전년도 얘네가 예측했던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부분이 2020년, 22년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다 읽기가 좀 벅차다. 그럼 앞부분 말고 뒷부분을 먼저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앞에 부분 5개,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티 라이프, 헬시 플레저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충격받았었잖아요. 어다행다.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 행복하게 다이어트 한다 해서. 이번에는요. 엑스틴 이즈백, 바른 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해서 나머지 5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틴 이즈백이에요. 네. 엑스틴 이즈백. 뭐냐면 엑스틴이라고 해서요. 1970년에서 1979년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 43세에서 52세.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대요. 책에서 보면 이제 사람마다 나이를 따지는 기준이 다 다른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지금 약 40세 정도부터를 이제 요 같은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어렸을 때 삐삐 세대를 거쳐서 핸드폰 세대까지 같이 이렇게 시대를 겸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요 엑스틴 세대라고 한대요. 저도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삐삐 사용했다가 지금 이제 핸드폰 그쵸.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마 열공방 원장님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좀 젊은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또 지금 현재 전 세대 중에서 소비력이 좀 높은 세대가 바로 엑스틴 세대라는 거예요. 사소함 얘기까지는 하지 말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가다, 교육 사업가다라는 시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학부모들이잖아요. 공부는 학생들이 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학부모라고 해서 사실 제가 옛날에 마케팅 강의 들으러 많이 다닐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학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고객이 돈을 내는 사업이 아니어서. 그게 원래 제일 쉽대요. 고객이 바로 돈을 내는 구조가. 근데 우리는 고객이 학생이고 학생의 부모가
수강료를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자녀, Xteen 세대의 자녀는 제2세대라고 불리는데 원래 소비 연구를 할 때는 이 세대를 같이 연구해야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X세대는 완전 꽝 막힌 세대는 또 아니어서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게 요즘의 특징 중에 또 하나였대요. 그래서 보면 가끔 이제 가족 틱톡을 올리거나 인스타 같은 데도 같이 춤추고 자녀하고 영상 막 올리고 릴스 올리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요즘 자녀들하고 같이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 이런 게 이제 트렌드고 엑스틴 이즈 백이라는 거였어요. 들어오실 때 한 번만 음소거 도와주세요.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 봤더니 클래스 101이라든지 마이비스킷 등 5개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요. 상대적으로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20대 여성보다는 40대 여성의 결제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20대는 점점 결제가 줄어든 반면에 40대, 즉 엑스틴 세대는 결제율이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온라인 PT도요. 20대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40대는 결제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의 돈을 지금 누가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엑스틴 세대가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알려준 거예요. 또 하나 더, 유통업계에서요. 엑스틴을 지류 광고가 통하는 마지막 활자 세대로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 세대부터는 지류 광고가 안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학원에 그럼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결제율이 높아지는 엑스틴 세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료 특강을 개설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특강이 원데이 혹은 여러 구독의 형태, 여러 번 오는 형태여도 그들의 결제를 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매일 등교가 이루어지면 답답했던 엄마들의 뭔가 소비가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사업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일본의 10년 뒤가 우리나라라고 본다면 일본에서 10년 전 학원의 형태들이 많이 변했는데 그 형태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냥 뭐 짧은 시간에 와서 학생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 세대가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변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안 오는 오전 시간에는 엄마들이 와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엄마들을 위한 좀 특강을 유료 무료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봤고요. 또 하나 더 지류가 통하는 세대가 지금의 부모 세대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중에 삐삐를 아는데 나에게 초등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까지 아직은 활자 지류 광고가 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전단지 광고도 아직은 가능한 세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단지 플러스 온라인 모든 광고가 다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학원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그래도 전단지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이죠 벌써 전단지 한번 30개인가 제 거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단지에도 공부를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른 생활 루틴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높아진 일상 자유도 해서 이제 개인의 일상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것에 미세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게 높아졌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고 더 못나지고 더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뭘 원하게 됐냐면 의외로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거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목표에다 일부러 자기를 꽁꽁 묶었대요. 물론 안 그런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트렌드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 몸은 아직 바디 프로필을 찍을 만한 몸이 아니에요. 아닌데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100만 원을 걸어두는 거예요. 사진관에다가.
그래서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바디 프로필 할 거예요 하고 예약을 하고 돈으로 100만 원을 걸어놓고 3개월 동안 몸을 미친 듯이 만드는 거예요. 목표에다가 나를 묶어놨어. 그래서 그거를 동기부여가 아닌 돈기부여라고 책에 나와 있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돈기부여? 그래서 오히려 페이백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괜찮다라고 이제 소개가 돼서, 그리고 앞에 거랑 연결한다면 엄마들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는데 페이백을 해주는 일부에, 전체 다 해줄 수 없고 일부를 페이백 해주는 프로그램 혹은 이렇게 목표에 묶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엄마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보면 어떨까 학원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거죠. 요즘에는 엄마들한테도 학생 교과서 읽기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엄마 데리고. 꼭 뭐 엄마들의 취미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요거랑 앞에 걸 엮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동기부여. 제가 두 번째는요. 남으로부터 감시받고 도장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줌에다가 이제 강제로 독서실이라는 걸 열어놓고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대학생들도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때 일일 몇 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강퇴.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음.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졸지 않게 서로 이제 메시지도 해주고 댓글에 대댓글도 달아주고 이제 이런 것이 타임 스탬프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하루하루에 아주 미세한 행복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줬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공과 실패만 중요했다면 지금은 운동한 순간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는지 하루하루 자신을 격려해주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되돌아보는 거 이런 트렌드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이미 적용을 했어요. 내년 계획안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원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름을 하나 정했어요. MZ3 운동이라고 해서요. 저희 학원이 맨투맨 학원인데요. 맨투맨 학원에서는 2022년에 제로, 없애는 3가지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바른 생활 이제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자기주도 수첩을 쓰는데 거기에 이거 3개를 추가하자라고 해서 욕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원래 탄산을 안 먹는 건데 콜라를 먹지 말자 하기는 좀 그래서 불량식품 먹지 말자. 세 번째 숙제하기 싫은 개 이름을 버리자라고 해서 애들한테 이제 MJ3 운동을 곧 소개할 예정이에요. 부모님 설명이 오신 부모님한테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소개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실제감 테크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얻고 싶은 가치를 실제감이라고 하는데 가상세계를 실제라고 느낄 만한 걸 실제감이라고 한대요. 근데요,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책에서 읽었을 때 고객의 삶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적인 도구인데 같이 가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메타버스 막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쵸? 또 뭐야, 저거 뭐야, 막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또 언제 공부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원한다는 거죠. 원하는데요, 고객이요,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실적 재미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재미가 유지되고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세상 안에 있는데도 아날로그적인 가치래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 와 있는데 계속 재밌고 그 재미가 점점 늘어나고 계속 더 들어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걸 마치 내 앞에 진짜 친구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실제감이라고 한대요. 기억나시나요? 아담 씨.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에 지금 원장님들은 애기 원장님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이때 나름 핫했던 사이버 가수 아담 씨예요. 이분도 이때는 어떤 컨셉으로 나왔냐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에덴에서 태어난 혈액형 O형의 사이버 가수 아담 씨였어요.
그런데 실제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얼굴에 누가 봐도 장동건보다도 더 뚜렷한 이목구비 만화 같은 얼굴인 거예요. 자, 이때는 실제감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근데 반면 로지예요, 로지. 로지 모르시는 원장님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담은 아는데 로지는 모르는 원장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로지. 로지 아세요, 로지? 처음 본다. 예쁘다. 로지 모른다. 그쵸. 아담은 아는데 로지는 모른다. 로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이 로지는요, 요가와 러닝, 패션, 친환경, MZ세대가 주목하는 이슈에 관심이 높고요. 얼굴에 주근깨도 있고요.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관도 있고요. 정체성도 지니고 있는 그런 가상인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은 인물. 자, 이런 걸 보면 어때? 진짜 실제감 있지 않나요? 정말 사람 같지 않나요? 아까 아담 씨하고는 우리 월요일마다 놀라잖아요. 그죠? 지금 채팅창에 놀라는 사람들을 보고 젊은 원장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머, 로지 몰랐어? 이러면서요. 그래서 학원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반드시 메타버스 공부는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제페토 뭐 좀 가지고 놀지 뭐 아니면 뭐가 이 브랜드 들어가서 뭐 조금 만져보지 뭐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학원 사업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 교육감과 내 학원 사업에 어떻게 매칭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2022년 공부하는 방향 중에 하나로 아주 짧게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계획은 잡아놨어요. 쉽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아이돌인 줄 알았다고요? 아, 정말 채팅창 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키워드 라이크 커머스라고 해요. 자, 이제 좋아요, 우리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등등등 우리가 많이 누르고 있는 좋아요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요, 너무 많은 팔로워, 너무 많은 팬보다 1000명의 진정한 팔로워만 있어도 사업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책에 소개가 돼요. 누구나 소비자가 좋아요만 해준다면 유통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최근에 조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소비자의 좋아요를 모아라가 바로 이 책의 라이크 커머스의 핵심이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누구나 사장님이다. 그러니 무엇이든 팔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시장을 열어준 거죠. 이 뜻은 개개인의 비즈니스 기회가 아주 크게 확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바빠서 스마트 스토어는 잘 안 보는데 스마트 스토어 몇 개에 그냥 제 거 컨텐츠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채팅창으로 왜 빨리 파일 안 주냐. 제가 재미로 올려놨던 몇 개인데 그것도 수익이 조금씩 되거든요. 아, 몰랐다면서 오늘 보내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메일로 그냥 파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재밌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라이크 커머스. 미래 유통의 핵심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 좋아요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공감과 인정이 꼭 여러분들이 팔 때 판매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판매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교육 상품을 판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교육 마인드를 판매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삶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후기를 모으시는 거예요. 수업도 물론 당연히 상품이니까 수업에 대한 후기도 모으시겠지만 수업과 수업이 아닌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상품이고 어떻게 하면 후기를 모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기획이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후기를 받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냐? 사전에 광고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끌고 그게 끝나면 후기에다가 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하면 예를 들어 나는 11월에
몇 학년 5명을 모으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하셨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뭐 한 달 전, 2달 전에 어떤 광고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후기를 받아서 사람을 빡 모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름 지나고 여름방학이 되면 초등학생들은 좀 빠지잖아요. 여행도 가고 놀러 가서. 그럼 그때 빠질 거를 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상반기 경시대회가 있으니까 그 경시대회를 활용해 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여름에 빠져나갈 아이들을 방지해서 학생을 모으자라는 게 목표로부터 역산해서 생각해 보니까 중간 독과 경시대회가 있구나. 그럼 경시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 광고하고 경시대회하고 경시대회 끝난 다음에 후기를 받아서 그 후기를 가지고 광고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간 과정 중에 뭐 이제 쪽지를 제가 그 아기가 쓴 거를 여기다 옮겨온 건데 중간 과정을 아이한테 쓰라고 했어요. 너 경시대회 하면서 너의 느낀 점이 뭐야? 그랬더니 4학년짜리가 지금까지 내가 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다 체념한 표정으로 쓰는데 너무 재밌고 광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영상으로 후기를 받았어요. 근데 부정적인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야, 뭐가 힘들었어? 애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라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거죠. 마치 전참시 인터뷰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가 좋았어요? 라고 해서 영상을 남겨줬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광고했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학부모님에게 당연히 보냈죠. 그 아이 학부모님에게. 그럼 학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본인 프사에다가 올리겠죠. 카톡 프사에다가. 그럼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왜냐면 보내드릴 땐 제가 여기다 맨투맨 이렇게 해서 로고 넣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지역 맘카페에다가 게시해서 지역 홍보 자료로 썼죠. 학원 밴드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번에 미참여했던 애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아, 이 학원에서는 경시대회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블로그나 인스타에다 게시하면 지역 홍보 자료로 또 활용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학원 대기실에다가 부착해놓고 영상으로도 틀어놨어요. 그러면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보고 아, 여기는 애들이 경시대회도 하고 공부 많이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후기 하나 가지고 광고를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비단 수학, 영어뿐만 아니라 저는 음악도 미술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계 한 번만 볼게요. 오늘 왠지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적인 느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우리 학원에 오세요. 잘 가르쳐요. 우리 학원에 오세요. 사랑으로 가르쳐요. 라는 이제 뭔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단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내러티브라는 뜻에는 서사성이라는 게 있대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래요. 저 영화는 내러티브가 끝내줘 라고 말한다면 이 내러티브는 관객이 몰입해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 내내 몰입할 정도로 이야기의 힘이나 스토리텔링의 힘이 느껴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잘 짜맞춰져 있는 영화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원으로 바꿔서 말하면 어때요? 저 학원은 정말 끝내줘 라고 말하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내내 그 학원의 이야기의 힘, 그 학원의 스토리텔링의 힘이 느껴져서 그 학원의 내러티브가 잘 짜맞춰져 있을수록 그 학원의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러티브 자본을 표현할 때 브랜딩, 마케팅 분야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게 작용할 수 있대요.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 모델을 창조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원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되게 충격적이어서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거든요. 브랜드 내러티브가 견고하게 창조가 되면 브랜드는 그 자체로 대체 불가능한 서사가 된대요. 나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옆 학원에서 베껴가도요. 나한테 내러티브가 있으면 대체가 불가능하대.
여기 이제 사업으로 표현이 됐지만 저는 이제 학원으로 비유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브랜드 내러티브 만들 때는 고객 공동체의 팬덤 정체성을 강력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죠. 애플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애플의 내러티브를 좋아하죠. 스티브 잡스의 내러티브를 좋아하죠. 팬덤을 형성해서요. 그런 식으로 팬덤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형성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로맨스 내러티브 삼각형이라고 해서요. 이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는 3가지가 있으면 좋대요. 친밀감, 열정, 신뢰라고 해서요. 사랑에 빠지게 될 때 필요한 요소 3가지인데 친밀감, 열정, 신뢰래요. 저는 이 중에 열정과 신뢰는 좀 2000% 자신 있고 친밀감이 자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3가지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러티브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도 저 자신한테 우리 학원 내러티브가 다른 학원 내러티브랑 어떻게 다른가? 이 책에서는 사업이라고 우리 회사라고 나왔어. 이게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서사는 회사의 비전, 철학, 꿈이었는데 우리의 회사는 학원이니까 그럼 우리의 서사는 학원의 비전, 학원의 철학, 학원의 꿈이 뭐냐? 이게 여러분의 대체 불가능한 지역에 으뜸 가는 학원으로 세워주는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게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사명을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회사의 사명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애플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제가 되어야 된다. 기계나 시스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구글에서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모든 정보에 접근하게 만들겠다. 페이스북, 사람을 연결하고 전 세계의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표현한다. 삼성, 미래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 현대자동차,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 카카오, 새로운 연결, 더 나은 세상. 그다음에 열공 넘어 성공은 그럼 무슨 미래를 비전을 가지고 있냐? 혼자가 아닌 함께 하자. 그다음에 실천하는 삶으로 미래를 함께 교육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는 어렵고 다 같이 하면 일단 끝까지는 갈 수 있고 이제는 팀이 되어서 전국을 들썩들썩 움직여보자.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가 교육하는 미래 세대는 엄청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교육 트렌드를 저희 설명회에서 한번 소개했던 부분만 간단하게 아직 2분 남았으니까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워낙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오늘 조금 말이 빨랐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이번 토요일에 했는데 오셨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저희 컨셉 자체가 오징어 게임과 현대 초등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게 전체 컨셉이었고요. 오셨을 때 제가 앉아서 대기하는 동안 신조어 뜻을 적게 했어요. 이 신조어는 트렌드 코리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맞춰보세요 했던 신조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수능 시험 문제처럼 준비를 해서 볼펜하고 함께 적어보도록 한 거예요. 물론 많은 엄마들이 적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교육 설명이 시작이 됐고 중간쯤에 우리 교육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 페이지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엄마 얼굴에 라떼를 박아놓은 이유는 엄마는 라떼는 공부를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한다. 엄마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지금의 신조어를 적지 못하는 것처럼 이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는 것 같대요. 요즘 아이들은 나노사회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개개인에 모인 아이들이다라고 해서 자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를 엄마들한테 불안 요소로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머니러쉬라고 해서 이제 지난 시간 설명드린 트렌드인데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슬래시 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한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나중에 화살표를 연결해 놨는데 이 교육 트렌드를 활용해서 고교학점제나 이제 다른 교육 정보로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바른 루틴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요런 운동을 통해 아이들을 바른 루틴으로 세워갈 것입니다라고 이제 교육 트렌드와 함께 2022년 트렌드를 연결해서 설명했던 한 장면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트렌드를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30분을 또 함께 준비를 했고요. 2022년에 열공 넘어 성공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이 또 열심히 내일 저녁 8시까지 후기를 적어주시면 후기 중독자는 또 후기를 읽고 충전해서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강의로 함께 하고요. 또 좋은 후기 자료 목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